그러니까 장기보유수표금제 적용을 할 때 2년 거주를 해야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년에 8%씩 적용하는 80%짜리 그렇죠. 장특공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과세 판정뿐만 아니라 네. 장특공을 적용을 할 때도 이제 상생 임대가 된다고 하면 2년 거주 안 했어도 80%짜리를 적용을 해주겠다.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네. 요즘에 상생 임대주택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이게 임대주택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또 지원을 더 해줘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이 상생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뭐 말이 많은데 이번에 그 6.21 대책에서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혜택도 주어지고 뭐 요건도 완화되고 해가지고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네. 좀 나왔던 원래 규정이긴 한데 네, 이게 이제 6월 21일 날 대책이 나오면서 네.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적용할 수 있게끔 네. 또 그리고 혜택이 좀 커졌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요건이 사실 뭐 간단하기 때문에 네. 요건보다는 우리 이번에 이제 발표된 예정이지만 그래서 이 혜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생 임대주택이 어떤 개념이냐면 네.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네. 조성된 지역에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는 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2년 거주.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임대를 한 주택이라고 하면 네. 거주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못하죠. 그렇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거주가 안 되는 거고 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가지고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거주를 하면 당연히 거주 요건을 채울 수는 있지만 네. 내가 그렇게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네. 상생 임대 주택의 요건이 해당된다 그러면 네. 거주 요건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나온 그 취지가 이건 거죠. 뭐 임대주택이니까 사실 거주가 힘들 수 있으니 네. 비과세 혜택 판단할 때 2년 살지 않아도 그냥 2년은 거주 한 걸 봐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네.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 집에 이제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임대주택이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민간이 임대를 해주게 되면 네. 이렇게 메리트를 줘가지고 네. 비과세를 받게끔 해주겠다. 네. 네. 네, 그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법이 바뀌어야 적용이 되겠지만 뭐 이거는 시행령 개정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쭉 적용이 될 텐데요. 뭐 추이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요 골자는 방금 세무사님 말씀처럼 이 거주 요건 없앤 거가 주요 골자이고 이게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질문 답변을 한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 근데 좀 저희가 말씀 좀 안 드린 게 네. 거주 요건만 네. 말씀드렸는데 네. 네, 우리 또 장특공 적용할 때 장기보유수표금제 적용을 네. 할 때 네. 2년 거주를 해야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년에 8%씩 적용하는 80%짜리 그렇죠. 장특공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비과세 판정뿐만 아니라 네. 장특공을 적용을 할 때도 이제 상생 임대가 된다고 하면 2년 거주 안 했어도 80%짜리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그렇죠. 게 이번에 대책에 나온 거죠. 그렇죠. 거주를 하지 않아도 장기보유 투표공제 적용해준다라는 거죠. 8%가 네. 적용되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게 주로 공통된 질문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기본적인 질문 좀 드리면 참 기본적이지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상생 임대주택들이 다 뭐 장도세 할 때 비과세 거주 요건이 2년 안 해도 되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음이 이런 거 같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다. 네. A주택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고 네. B주택은 상생 임대주택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이다. 네네. 근데 B주택을 먼저 양도를 했을 때 이 네. B주택도 네. 뭐 거주 요건을 적용을 해서 네. 비과세를 해줄 거냐 네.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A주택 있는 상태에서 B주택 임대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한다고 하면 네. 그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거주 요건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를 한 것을 봐주겠다라는 것은 최종 그러니까 그 상생 임대주택이 최종 1주택인 상태에서
그때에만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드리는 걸 봤을 때는 네. A주택이 거주주택이었고 네. B주택이 임대주택이었다. 그 상태에서 뭐 A주택을 먼저 양도를 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B주택은 내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거주를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네. 상생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네. 거주 요건하고 또 장특권 80%짜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이어야 된다. 네. 이론적으로. 네. 요건이 우리가 상생 임대주택을 판단할 때 이 이제 인정이 가는 요건 자체가 보면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했을 때 임대료가 이제 5% 이하로 올려야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이때 이제 그럼 과연 직전 임대차 계약이 정확히 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답변을 보시면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새롭게 이제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만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갭 투자로 내 취득을 해서 네. 갭 투자로 취득했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내가 승계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승계된 임대차 계약은 네.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취득하고 나서 네. 내가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갱신을 한다든지 네.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건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취득하고 새롭게 실제로 이제 계약을 해야지만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받는다. 네, 그러니까 갭 투자로 인한 임대차 계약은 네.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세 번째 질문이 직전 임대차 계약과 네.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건 상식적으로 동일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네. 뭐 꼭 동일해야 되지만 해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세입자가 네. 계약을 처음 했다가 그러면 만약에 난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그럼 그 임대인은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평생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뭐 이거는 기존 세입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한테도 네. 뭐 5% 이내로 내가 계약을 해주게 되면 네.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임대차 계약자하고 계속 계약을 네.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임차인은 달라져도 임대인만 같으면 된다는 말.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생 임대차 계약도 새로 하는데 그 사이에 뭐 얼마간의 이제 공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도 상관이 없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일정 기간 뭐 공백이 있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뭐 이게 임대차 계약이 바로 또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일정 기간, 뭐 몇 개월이라도 네. 뭐 공백이어도 상관없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그 상생 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네.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규정 자체가 네.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네. 적용을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 이제 그러면 이 계약이 네.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될 계약이 맞냐 확인하는 거는 네. 그때까지 이제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네.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면 네. 그건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계약금만 지급하더라도 그때 계약을 체결했으면 된다라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또 말도 많았던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통해 가지고 쭉 이제 그렇게 진행된 계약일 경우에도 이런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에 포함이 되냐 아니냐, 이건 기존 임대차를 갱신한 거니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상생 임대차 계약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이 된 경우에도 네, 네. 해당이 된다. 네.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하고 또 다른 이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네. 된다. 그렇죠. 네, 뭐 당연히 상식적인 거죠. 네. 그리고 일곱 번째,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네. 사실 뭐 이것도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의무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죠. 네. 네, 그런 의무를 더 이행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등록 임대주택은 이런 상생 임대주택으로 혜택을 안 주겠다. 너무 불합리하지 않겠어요? 뭐 사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고 기본적인 질문이고요. 사실 이거는 되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러니까 등록 임대주택은 기존에도 5% 상승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생 임대주택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일 수 있죠. 이게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다가구일 수도 있잖아요. 네.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상생 임대 주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각 호별로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이제 양도해야 따라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1세대 다가구 건물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면 전체를 다 팔아야 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제 1세대 1주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뭐 사실 이건 이제 그 모든 호와 이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네. 다가구 주택인 경우도 네. 뭐 호실비로 따로 양도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따로 그 임대한 그 그것만- 계약만 가지고 네. 상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지겠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전체로 팔면 전부 다 해야 되고 이제 각각 따로따로 판다고 하면 네. 호실별로 그게 가능하다면 네. 그 호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실무적으로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양도를 하기 그렇지. 때문에 네. 그 한꺼번에 양도를 할 때 그러니까 모든 호실이 다 음. 상생 임대차 계약의 요건에 네. 충족이 돼야지만 현실적으로 네, 가능하다.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9번째 네.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 1년 6개월과 네.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을 하나요? 네.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이거는 실제 임대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임대 계약을 뭐 1년을 했지만 네. 뭐 묵시적 계약 등을 통해서 네. 기존 임대 같은 경우는 뭐 1년 6개월을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했지만 뭐 1년 7개월을 임대를 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실질이 1년 6개월 넘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직전 임대차 계약을 충족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뭐 상생 임대차 계약도 만약에 1년을 계약을 했지만 네. 뭐 2년 넘게 살았다. 네. 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생 임대차 계약을 네.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죠. 뭐 계약서에는 1년 임대든 2년 했어도 실 임대 기간을 가지고 1년 6개월 그다음에 2년을 판단하겠다. 근데 만약 반대로 뭐 이제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뭐 1년 2개월밖에 안 했다. 그러면 안 그러면 되죠. 이제 요건 충족이 안 된 거죠. 실제 임대 한 기간 네. 놓고 판단하겠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실제 임대 뭐 기간 같은 경우는 네. 전입 신고한 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겠죠.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마지막은 10번인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 뭐 체결하면서 기존 뭐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월세에서 전세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이 형태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5% 인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요 판단은 이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제 44조 4항에 따라서 산정률을 적용을 한다고 돼 있는데 네. 사실 뭐 이거를 저희가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실무적으로는 네. 인터넷에 렌트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네. 거기에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 임대차 계약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입력을 하면 이제 5%에 해당되는지 네.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또는 5% 해당하는 해당하는 임대료를 또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엔 사실 뭐 실무적으로는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사이트에 있는 것들 활용해 보시면 네. 적절히 이제 좀 충족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10번까지 다 네.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이 상생임대 주택에 대한 이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이에 관련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들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적용이 될 거니까 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